안녕하세요, 엉클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엉클준 준 아저씨와 함께하는 언리얼 5 엔진 공부 그 세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는 언리얼 엔진 5.1 문서에서 그 문서의 소개와 기본에 대한 이해 부분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어느 정도 기본을 이해했으면 이제 실제로 실습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언리얼 5.1 문서에서 버추얼 월드 제작 이 부분에서 실습할 수 있는 에, 챕터가 있어요. 그 부분이 레벨 디자이너 퀵 스타트입니다. 이 레벨 디자이너 퀵 스타트 문서에서는 언리얼 에디터의 기초를 익혀보게 되는데요. 한 단계 한 단계씩 넘어가면서 단계 완료를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필수 설정. 필수 설정에는 언리얼 설치 그리고 프로젝트를 새로 만드는데 기본 템플릿을 사용하게 되겠네요. 그리고 프로젝트 브라우저의 마지막 페이지에 블루프린트와 시작 콘텐츠 포함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입력해서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필수 설정 과정이 있을 거고요. 다음 두 번째는 뷰포트 탐색하기. 제일 그 언리얼 에디터에서 제일 크게 보이는 게임 화면이죠. 언리얼 에디터 중앙에 있는 그 뷰포트를 탐색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표정 컨트롤. 카메라를 조작하는 거겠죠. 이거 이 단계 또 완료가 또 될 거고요. 새 레벨 생성하기. 레벨을 드디어 생성을 하게 되네요. 레벨을 생성하고 레벨에 액트를 배치하게 됩니다. 어떤 액트를 배치하게 될지 박스 이런 박스를 또 배치하게 되겠네요. 그리고 라이트도 배치를 하게 되네요. 라이트 이렇게 단계가 많습니다. 이거 엉클준하고 하나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영상 보시고 또 이게 하나씩 해보면 실습이 될 겁니다. 배치된 액터 편집하기. 다양하게 또 편집을 할 수 있겠죠. 위치도 조정할 수 있고 또 프로퍼티도 다양한 그 속성치도 수정해 볼 수 있고 이렇게 다 끝나면 빌드하고 프로세스를 실행해 봅니다. 직접 실습해 보세요. 이거 이제 앞쪽에는 좀 이렇게 일일이 다 튜토리얼식으로 가르쳐 줬다면 여기서는 뭔가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미션도 주어지나 봅니다. 이렇게 단계를 완료하게 되면 끝나게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뭐 일단 머리 들이대는 거죠. 들이대기 헤드 퍼스트 정신. 별거 있겠어요? 툴인데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툴 사용하는 건데 별거 있겠어요?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하고 한번 들이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필수 설정으로 언리얼 설치를 했습니다. 언리얼 설치를 했고요. 언리얼 엔진
실행을 하면 어, 언리얼 에디터가 뜨게 됩니다. 예, 언리얼 에디터 수도 없이 많이 보게 되겠죠. 예, 언리얼은 툴과 엔진이 통합되었습니다. 예, 통합 소슈 토탈 솔루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언리얼 에디터를 키게 되면 거기 안에서도 게임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예, 여기서 언리얼 프로젝터 브라우저가 열리게 됩니다. 예, 우리는 게임 프로그램을 할 거니까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게임을 만들어 보는데 처음에 어떤 프로젝트 카테고리를 선택할 것이냐. 프로젝트는 카테고리는 게임을 선택했죠. 거기서 기본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선택하고 그리고 프로젝트를 블루프린트로 프로그램 할 것이냐 C++ 프로그램 할 것이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킥스타트 가이드에서 말한 것처럼 블루프린트에 세팅을 할 거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생성을 클릭합니다. 생성을 클릭하기 전에 지금 비활성화 됐죠. 이름을 넣어줘야 됩니다. 여기 프로젝트 위치는 자기가 또 정하면 됩니다. 자기 하드디스크 안에 엉클주는 J 드라이브 안에 워크의 언리얼 프로젝트라는 그 프로젝트 위치를 설정을 했고요. 이름은 오늘 하게 되는 게 레벨 디자이너 킥스타트니까 그대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디자이너 퀵 QUICK 스타트 이렇게 프로젝트 이름을 설정하는데요. 여기 생성이 버튼이 활성화가 안되죠. 리얼입니다. 그래서 리얼입니다. 이렇게 빈 공간이 있으면 또 안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은 최대 20자 이하여야 한답니다. 그러면 어떤 걸 빼볼까요? 디자이너를 빼볼까요? 그냥 레벨 퀵스타트 레벨 퀵스타트라고 해서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성하게 되면 생성하는 동안 이 첫 번째 필수 설정 부분이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단계 완료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어디까지 했다 그걸 확인해 볼 수 있겠죠. 프로젝트 세팅 창이 열려 있네요. 이건 제가 프로젝트 세팅 창을 전에 실행할 때 열어놓고 닫아 나와요. 지금 당장은 필요 없고요. 콘텐츠 브라우저도 일단 닫고요. 첫 번째 단계가 끝났고 그러면 뷰포트를 한번 볼까요? 뷰포트 이 부분이 뷰포트입니다. 아주 넓은 뷰포트입니다. 뷰포트가 열리고 작업 준비를 마치면 언리얼 에디터 중앙의 뷰포트가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지금 튜토리얼은 문서 레벨 디자이너 퀵스타트에서는 의자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단순한 이렇게 바닥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버전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버전이 좀 달라서 이런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는 하이트 맵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네요. 상당히 꽤 넓은 하이트 맵이네요.
예, 랜드스케이프 라이트도 있고 이미 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일단은 카메라 컨트롤 뷰포트에서 카메라 컨트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왼쪽 마우스 버튼을 사용해 보겠는데요. 왼쪽 마우스 버튼을 사용하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 회전하게 됩니다. 좌우로 회전하게 되죠. 이렇게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드래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한번 누르고 한번 드래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르죠? 뷰포트 카메라를 아래 위로 회전을 합니다. 좌우로도 회전을 하고 왼쪽 마우스 버튼, 오른쪽 마우스 버튼, 좌우는 똑같네요. 그리고 왼쪽,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동시에 누르고 위아래로 움직여 봅니다. 되게 조금씩 움직이네요. 조금씩 움직일까? 아주 큰 맵인가 봐요. 여기가. 왼쪽, 오른쪽. 바다 가까이 오니까 이제 차이가 나네요.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좌우로 드래그를 하면 회전이 됩니다. 그리고 앞뒤로 밀면 앞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드래그를 하게 되면 카메라가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쪽 레프트 라이트 마우스 버튼을 동시에 누르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 위아래로 움직이네요. 그리고 또 좌우로도 이동하게 되는 거네요. 이렇게 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이동을 하게 되네요. 동시에 눌렀을 때. 그 다음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미들 버튼 미들 버튼을 보고 드래그 레프트 마우스 버튼 드래그 조금씩 설명하고 다르네요. 왼쪽 마우스 버튼 드래그 범위 선택 박스를 생성합니다. 범위 선택 박스 뷰포트 카메라를 패닝합니다. 이거는 맞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드래그는 범위 선택 박스를 생성합니다. 뭔가 액터 같은 거 선택할 수 있는 카메라를 돌려버리네. 그리고 왼쪽 마우스 버튼,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동시에 누르고 이건 약간 맵에 따라서 설정이 좀 다르긴 한데 일단 왼쪽 오른쪽 마우스 버튼 드래그 한번 해봤고요.
직교 뷰로 전환하려면 원근 드롭다운을 클릭한 다음 직교 뷰 모드를 선택합니다. 원근 직교 뷰 직교 뷰라는 게 있네요. 직교 직교 뷰포트 상단 보기로 전환. 위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매핑은 사라져 버렸네요. 여기서 설정이 또 가능할 것 같은데. 라이팅 포함, 언닛, 라이팅 포함, 디테일 라이팅, 리플렉션. 이건 일단 내용이 없는 건데 원근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원근에서 후면, 정면, 정면에서 이렇게 오른쪽, 왼쪽, 닛. 처음에 이렇게 했나? 하단, 상단. 이렇게 위에서 본다는 거죠. 이게 퍼스펙티브 뷰는 원근법을 쓰는 거고, 여기 직교에 있는 나머지 것들은 우리 설계도에 보면 정면도 후면도 위에서 보는 그런 직교 뷰, 원근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뷰를 보여줄 수 있는 거네요.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WASD 비행 컨트롤. W 키를 누르면 앞으로 간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이런 모든 컨트롤은 원근 뷰 포트에서 유효하며 기본적으로 라이트 마우스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야 되네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WASD를 누르면 앞으로 뒤로 갔다가 좌우로 갔다가 왼쪽 오른쪽 카메라를 위로 이동시키고 아래로 이동시키는 E 키와 Q 키, Z 키를 누르면 카메라 줌 아웃을 한다. Z 키, 줌 아웃. 줌인은 뭐지 그러면? 아래쪽에 나오면 있겠죠. 줌인은 C 키를 누르면 줌인을 한다. 줌인, 줌 아웃, 줌인. 이렇게 카메라를 마우스 키, WASD 키 이걸 이용해서 한번 조작해 봤는데요. 꼭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좌측 우측 회전 아래로 위로 줌인 줌아웃 줌인 줌아웃 줌인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마우스 WASD QEZC로 이런 조작이 가능합니다. 좌우 아래 위
줌인, 줌아웃. 예, 조금 이 조작이 좀 익숙해져야겠네요. 예. WASD 비행 컨트롤을 해봤습니다. 궤도 돌리 트랙. 좋습니다. 언리얼 에디터는 마야식 패닝, 궤도 회전, 줌, 뷰포트 조작을 지원하므로 마야를 사용하는 분들도 언리얼 에디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야에서는 또 쓰는 방법이 다른가 봐요. Alt 레프트 버튼 드래그, Alt 레프트 버튼 드래그. 좀 다른가요? Alt를 누르고 안 누르고 차이가 있나요? 누르고 안 누르고 차이 있네요. Alt를 눌렀을 때는 화면 중심으로 회전을 하게 되고, Alt를 안 눌렀을 때는 카메라 중심으로 회전을 하게 되네요. 관심 지점, Alt를 눌렀을 때는 관심 지점인 화면 중심을 이용해서 이렇게 회전하게 되고, 이게 마야에서 이렇게 되나 봐요. 그리고 Alt를 안 눌렀을 때는 카메라 중심에서 이동하게 되고, Alt 레프트 버튼을 누르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 화면 중심에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고, 그리고 Alt를 누르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관심 지점을 향하거나 멀어지도록 카메라를 줌인 줌아웃을 하네요. 이건 마야식 카메라 조작입니다. 그리고 Alt를 누르고 미들 마우스 버튼을 눌렀을 때는 마우스 이동 방향에 따라 카메라를 상하 좌우로 트래킹합니다. 카메라 한번 볼까요? Alt 키를 누르고 미들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상하 좌우, 상하 좌우, 상하 좌우, 마우스 이동 방향에 따라 카메라의 상하 좌우로 트래킹을 합니다.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중간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상하 좌우로 트래킹합니다. 만약에 Alt 키를 띄게 되면 똑같네요. Alt 키를 띄도 똑같네. 그러면 Alt 키를 안 눌러도 똑같은데요. 2단계 그러면 카메라 조작하는 걸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새 레벨 생성하기. 새 레벨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새 레벨은 파일에 새 레벨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레벨을 만들 것이냐. empty 레벨, 빈 레벨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생성. 아주 깜깜하네요. 그냥 밑에 이 판만 있고 깜깜하네요. 이 판이 있는 곳은 높이 값이 Z 값인가요? Z 값이 제로인 곳에 이 판이 위치하고 있나 봐요. 이 판이 메시로 이렇게 수직 교차되는 메시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카메라 액터도 설치 안 했고, 또 라이트도 설치 안 했고, 맵도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일단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empty 레벨입니다. 빈 레벨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3단계를 완료했습니다. 레벨에 액터를 배치하기. 레벨에 액터를 배치해 볼까요? 박스를 한번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박스는 액터가 되겠죠. 박스가 액터인데요. 레벨에 액터를 추가하는 가장 일반적인 두 가지 방법인 컨텐츠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방법과 모드 선택이라는 그런 방법이 있네요. 하지만 현재는 컨텐츠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방법을 다룰 것인데요. 왼쪽에
액터 배치 패널에서 액터 배치 패널 있나요? 왼쪽에 액터 배치 패널 왼쪽 왼쪽 여기인가요? 왼쪽이라고 하는데 왼쪽에 액터 배치 패널 액터 배치 패널 파일 창 왼쪽에 액터 배치 패널이 없는데 버전이 달라서 조금 설명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액터 배치 패널 액터를 배치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월드에 이것도 아니고 또 아니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액터 배치하는 이런 명령이 나오네요. 오른쪽에서 액터 배치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 지오메트리 오, 커스텀 액터 런타임 버추얼 텍스처 볼륨 아닌데 지오메트리 왼쪽에 뭔가 전 버전에서는 왼쪽에 설명과 같이 액터 배치 패널이 있었나 보네요. 여기? 선택 모드 이것도 아닌데 레벨 안에 액터를 배치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 액터 배치 창에서 액터 배치 창을 한번 열어볼게요. 액터 배치 창 액터 배치 창을 웬만한 창은 웬만한 창은 창 메뉴에 들어가 있으니까 액터 배치 창을 제가 열었어요. 액터 배치 창 현재 문서와 언리얼 엔진 버전이 좀 다를 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당황하지 말고 이런 메뉴를 뒤져서 그 창을 띄우면 됩니다. 주로 창 쪽에 보면 이런 기능을 하는 창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창 쪽에서 액터 배치 창을 열었습니다. 액터 배치 창에서 이 현재 빈 레벨에다가 액터를 한번 위치시켜 보겠는데요. 그 액터 중에서도 지오메트리 지오메트리 여기 있네요. 여기서 박스를 선택하고 박스를 만들자고요. 박스를 만듭시다. 박스를 만듭시다. 눌렀는데 뭔가 다른 조작을 해야 되네. 끌어가기.
그냥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끌어서 예, 일단 놔뒀습니다. 끌어가기를 드래그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뭐 다른 것도 해볼까요? 이렇게 일단 박스를 만들었어요. 박스를 만들고 박스가 선택된 상태로 디테일 패널에서 디테일 쪽으로 가야겠네요. 여기 디테일 패널 쪽에서 위치와 회전을 모두 0으로 세팅합니다. 위치와 회전을 모두 0으로 위치 0 0 위치를 중심 기준점이 중심이네요. 기준점이 중심인데 이 중심이 0,0,0으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회전도 없습니다. 그 다음 액트 배치 패널에서 라이트를 탭한 다음 그 전에 스케일을 한번 써볼게요. 회전과 트랜스폼 부분을 봤죠. 트랜스폼의 위치와 회전 그리고 스케일 부분을 또 조정할 수 있는데요. 가로 세로 4배 두께는 10분의 1로 줄이겠습니다. 0.1 이렇게 하면 평평한 판때기가 됐네요. 평평한 판때기. 평평한 판때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 여기를 레벨의 그 바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 레벨에다가 라이트 액터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라이트라고 적혀 있죠. 포인트 라이트입니다. 포인트 라이트를 달고 싶지만 킥스타트 문서에서는 디렉셔널 라이트를 달라고 하는데요. 디렉셔널 라이트와 포인트 라이트 차이점을 아시죠? 포인트 라이트는 한 점에서 방사형으로 빛이 나가는 거고, 디렉셔널 라이트는 방향이 일정하게 라이트가 내리 비추는 거죠. 디렉셔널 라이트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렉셔널 라이트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라이트 표시가 됩니다. 해 표시 같죠? 디렉셔널 라이트입니다. 다음은 이렇게 라이트를 설정하게 되면 높이 수정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높이 수정도 가능합니다. 뭐 이렇게 이걸 기즈모라고 하는데요. 방향 회전을 하고 싶으면 회전을 누르면 회전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동, 스케일 다 가능합니다. 이걸 기준으로 하는데요. 이걸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되면 이렇게 위치가 이동이 가능하고요. 또 여기 이 숫자로 디테일에서 또 트랜스폼에서 또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비주얼 이펙트 탭을 선택한 다음 볼륨메트릭 크라우드를 레벨로 드래그 합니다. 드래그 앤 드롭 합니다. 비주얼 이펙트를 또 이펙트를 한번 넣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비주얼 이펙트를 하고 볼륨메트릭 크라우드 어떤 건지 또 한번 볼까요? 볼륨메트릭 크라우드
볼륨메트릭 클라우드 액터는 레벨의 기본 스카이를 추가하므로 레벨이 어둡지 않고 밝아집니다. 볼륨메트릭 클라우드는 이렇게 레벨에다가 이렇게 하늘을 스카이 스카이를 추가하는 거였군요. 이렇게 또 아이콘도 이렇게 하늘처럼 이렇게 표시되어 있네요. 볼륨메트릭 클라우드 이렇게 볼륨메트릭 클라우드를 한번 설정해 봤습니다. 하늘도 이렇게 보이네요. 라이트도 설치가 됐습니다. 앞쪽에 라이트 표시도 있죠. 이건 하늘 볼륨메트릭 클라우드이고 이건 라이트입니다. 디렉셔널 라이트입니다. 얘가 선택한 걸 여기 나타나요. 아웃라인에 볼륨메트릭 클라우드 박스 브러쉬를 납작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디렉셔널 라이트 이렇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럼 다음에는 액터 배치 패널에서 기본 탭을 클릭한 다음 기본 그 다음 플레이어 스타트를 레벨로 드래그 앤 드롭 합니다. 플레이어 스타트 어떤 게임을 시작하면 플레이어가 여기서 시작하겠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플레이어 스타트 끌어왔습니다. 이렇게 플레이어 스타트를 끌어오게 되면 여기 아웃라인에 월드에 플레이어 스타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플레이어 스타트를 아래 위로 움직일 수 있겠죠. 이렇게 플레이어 스타트를 월드에 배치해 봤습니다. 그 다음 액터 배치 패널에서 볼륨 탭을 선택한 다음 액터 배치 패널에서 볼륨 액터 배치 패널에서 볼륨 탭을 선택한 다음 라이트 매스 임포턴스 볼륨을 레벨로 드래그 앤 드롭 합니다. 스위프, 시네마틱, 비주얼, 지오메트리, 볼륨, 볼륨이 따로 있네요. 볼륨 여기서 라이트 임포턴스 볼륨, 라이트 임포턴스 볼륨 이건 뭘까요? 물음표를 라이트 매스 임포턴스 볼륨 이건 컨트롤 알트 키를 눌러 상세히 보기 컨트롤 알트 키를 눌러 상세히 보기 라이트 매스 임포턴스 볼륨은 라이트 매스가 광자를 내뿜는 영역을 제어하며 세밀한 간섭광이 필요한 영역에만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임포턴스 볼륨 밖의 영역은 낮은 퀄리티의 한번 반사되는 간접광만 받습니다. 어쨌든 이 볼륨 안에는 광자 이 광자들을 물리적으로 시뮬레이션 하면서 좀 더 세밀한 간접광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볼륨이네요. 최신 기술인 거죠. 광자가 레이 트레이싱을 만나면서 엄청나게 또 라이트를 시뮬레이션을
잘 해준답니다. RTX 그래픽 카드의 그런 레이트레이싱 기술이 이걸 어떻게 보면 가능하게 해준 거죠. 라이트 매스 임포턴트 볼륨은 볼륨 내의 라이팅과 섀도잉 이펙트를 제어하고 집중하는 데 사용합니다. 여기 안에 들어 있을 때는 광자의 그런 시뮬레이션이 일어나고, 이 바깥에는 단순한 그런 라이트 처리만 된다는 의미겠지요. 이게 어떻게 보면 레벨 오브 디테일입니다. 가까이 거리에 있는 그런 물체를 좀 더 세밀하게 표현하고, 환경 같은 물체 같은 그런 환경을 좀 더 가까이 있을 때는 세밀하게 표현하고, 어느 거리가 떨어지면 점점 덜 세밀하게, 좀 계산이 좀 최적화될 수 있게 그런 처리를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플레이어 라이트 매스 임포턴스 볼륨을 레벨에 배치할 때 볼륨의 기본 크기가 플레이 가능한 영역에 완전히 덮지 않았으므로 크기를 키워줘야 한다. 크기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동도 가능하고요. 이건 스케일도 조정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늘려주고 이게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늘려줘야 될까요? 어쨌든 조금 전체에 포함될 수 있게 레벨 뷰포트 안에 R 여기가 스케일을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이동, 여기는 회전, 스케일 조정하는 스케일 조정을 선택했죠. 여기서 충분히 이 웹을 포함할 정도로 넓혀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포함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쪽이 조금 또 덜 포함됐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동을 좀 시켜주면 되겠죠. 이동을 이렇게 스케일을 좀 늘려주고 이런 과정을 거쳐 볼륨을 라이트 매스 임포턴스 볼륨을 전체 맵에 적용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면요,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컨텐츠 스타터 컨텐츠 프롭에 있는 SM 테이블 라운드를 레벨 안으로 드래그 앤 드롭 합니다. 컨텐츠 브라우저 창이 여기 있겠죠. 컨텐츠 브라우저 여기서 우리가 테이블을 하나 가지고 올려놔 봅니다. 우리가 스타트 컨텐트라는 우리가 프로젝트를 처음 만들 때 스타트 컨텐츠를 포함하게 생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 체크를 했죠. 시작용 콘텐츠를 체크했기 때문에 이 스타트 컨텐츠라는 그런 디렉토리가 생기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메시 하나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컨텐츠에서 프롭스에 들어가 보면 의자가 있네요. 의자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의자가 조금 어둡긴 하네요. 이렇게 의자가 월드에 추가가 됐습니다.
의자가 월드에 추가가 됐습니다. 예. 그 다음 해야 될 게 바닥의 중앙에 탁자를 배치하기 위해 이동 툴을 사용합니다. W를 눌러 이동 툴을 활성화합니다. 예, 바닥의 중앙에 바닥의 중앙에 배치해 볼까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중앙이 어딘지 알 수 있죠. 예. 여기는 구분이 잘 안 되네. 중앙 위치에 갖다 놨습니다. 갖다 놨고요. 해라는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타트 컨텐츠 똑같은 프롭에서 테이블을 먼저 가져오라 했는데 그럼 테이블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의자와 테이블 의자가 있고 테이블을 가져다 두면 되겠죠. 테이블을 가져다 뒀습니다. 보통 의자가 있으면 테이블은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의자가 조금 앉아야 되니까 간격을 두고 이렇게 배치될 겁니다. 테이블과 의자가 배치가 되었습니다. 레벨 뷰포트 안에서 의자 SM 체어 이 체어를 선택해서 회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자를 이렇게 회전도 가능합니다. 이렇게도 회전도 가능합니다. 회전을 해봤고요. 이 의자가 이렇게 탁자를 향하도록 이렇게 회전을 적용시켰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에는 위의 배치 방법을 사용하여 모두 패널과 컨텐츠 브라우저로부터 더 많은 액터를 가져와 작은 씬을 생성합니다. 모두 패널과 모두 패널 얘는 액터 배치고 모두 패널이 설명이 안 돼 있는데 몇 개의 라이트와 소품, 벽, 지붕 콘텐츠는 스타트 콘텐츠 아키텍처 폴더에 있음을 추가합니다.
여기 아키텍트 안에 있다고 하네요. 아키텍처. 이건 뭐죠? 이렇게. 배치를 한번 해볼까요? 좀 다른가? 똑같은 것 같은데. 이런 창이 있고 문이 있네요. 예. 크기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어? 크기 좀 다르죠. 이건 같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됐고, 박스를 하나 더 해볼까요? 큐브 이렇게 해서 뒤쪽에 스케일링을 하고, 뒤쪽 벽이 되겠죠. 이동도 하고 적당한 뒤쪽 벽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스케일링, 얇은 벽이 맞겠죠. 그리고 얘를 이동을 시켜서 이쪽과 맞닿뜨리게 하고, 사이즈는 좀 크게, 이 정도로 했습니다. 너무 큰가요? 이 정도 좋습니다. 얘도 이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고 반대편 이동 정도. 얘도 이렇게 붙였습니다. 높이를 좀 높일까요? 사이즈를
정도. 여기도 사이즈를 이 정도. 여기도 사이즈를 이 정도 했습니다. 여기가 어두워졌네요. 디렉셔널 라이트, 디렉셔널 라이트. 왜 이렇게 어둡죠? 디렉셔널 라이트를 이 벽이 막혀서 어두운가 보다. 그러면 뚜껑을 닫고, 일단 큐브 뚜껑을 닫고 사이즈를 조정해서 적당하게 사이즈를 조정해서 두께도 줄이고 이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딱 맞게. 앞에 처마가 생겼네요. 처마가 적당히 있어야겠죠. 사이즈를 지붕에 슬레이트를 쳤습니다. 그런데 안에 너무 까매요. 그러면 라이트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힘을 발휘할 라이트는 스포트 라이트도 아닌 것 같고, 일단 포인트 라이트로 한번 포인트 라이트를 뚜껑에다가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밝아졌네요. 디렉셔널 라이트는 뭐 태양광이라 치면 이 스포트라이트는 백열등, 집 안에 있는 백열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처마에 이렇게 백열등이 달렸는데요. 그러면 또 어떤 설치할 수 있는 메시들이 shapes, props. 이거 뭐지? 램프네요. 램프. 이거 뭐죠? 이렇게 잠깐 해볼까? 천장에 이렇게 램프를 달 수가 있겠네요. 천장에 램프를 달고 포인트 라이트를 램프 끝에다가 달아줘야겠죠.
이렇게 되면 뒤쪽은 어둡고 이 가스에 차폐가 돼 가지고 아래쪽은 밝습니다. 이렇게도 세팅이 되네요. 이 가스에 포인트 라이트가 가 때문에 뒤쪽이 등불 아래가 어둡듯이 그렇게 또 렌더링이 됐네요. 이렇게 해서 한번 액터들을 배치해 봤습니다. 단계 완료. 네 번째 단계 레벨의 액터 배치하기가 끝났습니다. 바닥을 만들어 봤고요. 창벽을 만들어 봤고요. 지붕 슬레이트도 깔았고요. 백열등 갓도 달았고요. 그리고 포인트 라이트도 한번 넣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액터들이 추가가 됐네요. 이렇게 몇 개 추가가 됐습니다. 다음 배치된 액터를 편집하기. 배치된 액터를 편집하기. 편집은 디렉셔널 라이트 액터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렉셔널 라이트 액터. 이렇게 여기서 선택할 수도 있고요. 디렉셔널 라이트 액터를 선택했습니다. 위쪽에 있네요. 지붕 뚜껑 위쪽에 있네. 디렉셔널 라이트 액트. 디테일 패널의 라이트 카테고리에서 디테일 패널의 라이트 카테고리 디테일 패널의 라이트 카테고리에서 애트모스피어 선라이트를 활성화합니다. 라이트 카테고리 있네. 라이트 카테고리에서 애트모스피어 선라이트 애트모스피어 선라이트를 활성화한다고 하네요. 라이트 애트모스피어 선라이트 그렇게 하면 디렉셔널 라이트 액터의 회전 방향에 따라 하늘색이 변합니다. 뷰포트를 회전하면 이제 태양이 디렉셔널 라이트 액터에 맞춰 정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실시간으로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2를 눌러 회전 모드로 변환한 후 디렉셔널 라이트 액터를 회전하면 하늘이 저녁 일출, 낮 일몰색으로 변합니다. 일단 2단계에서 애트모스피어 선라이트를 활성화해야겠네요. 애트모스피어 선라이트 라이트 렌더링 라이트 조금 설명하고 툴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버전이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애트모스피어 선라이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트모스피어 선라이트
여기 있네요. 애트모스피어 선라이트 체크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하면 어두워지고 이렇게 하면 밝아지는데, 애트모스피어 선라이트가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지 하늘의 구름도 이렇게 보이네요. 여기서 이 키를 눌러서 회전 모드, 여기 이 키를 누를 수 있겠지만 여기 회전을 눌러도 됩니다. 여기서 회전 한번 줘볼까요? 회전을 주는 데 따라서 하늘이 조금 다르게 보이네요. 디렉셔널 라이트가 어떻게 보면 태양인 거네요. 태양이 디렉셔널 라이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크게 볼까요? 디렉셔널 라이트 방향이 그림자도 이렇게 방향이 달라지네요. 이 구름 모양도 달라지고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렉셔널 라이트의 방향을 바꿈으로써 이렇게 라이트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이 그 바꾸는 방향에 따라서 음영이라든지 이런 이미지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해서 주변 액터에 영향을 주고 있는 디렉셔널 라이트입니다. 다음으로 배치한 스태틱 메쉬 액터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머티리얼을 변경하겠습니다. 벽을 하나 선택해 볼까요? 벽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뚜껑인데요. 뚜껑. 지금 이거 머티리얼 재질이 설정이 안 됐잖아요. 재질을 한번 설정해 볼까요? 벽돌로 만든 재질. and brick clay new. 컨텐츠 들어와. 머티리얼 and brick clay new. 이것도 드래그 앤 드롭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뚜껑이 벽돌 모양으로 됐어요. 벽에도 해볼까요? 벽에도 다른 머티리얼 돌담, 돌담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이쪽은 어두운 디렉셔널 라이트 때문에 어둡게 됐는데 조금 광채 나는 스틸, 이런 건물은 없겠죠. 스틸 건물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 라이트를 포인트 라이트 말고 디렉셔널 라이트, 태양광을 방향을 좀 바꿔서 스틸 그 머티리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면 금속 재질의 그런 벽이 만들어졌습니다. 앞뒤 다 됐네. 돌 모양, 벽돌 모양. 이렇게 머티리얼을 넣어봤습니다. 이건 약간 벌어졌네요.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티리얼이 적용이 안 된 벽과 머티리얼이 적용이 된 벽의 차이가 나죠.
다음 머티리얼을 설정해 봤고요. 레벨의 모든 액터는 수많은 프로퍼티가 있으며 디테일 패널에서 조정 가능합니다. 액터의 프로퍼티 세팅을 원하는 대로 변경해 보세요. 다양하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머티리얼도 바꿀 수 있지만 또 어떤 다양한 또 설정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여기서 벽을 제가 선택을 했죠. 디테일에서 고급 머티리얼을 바꿀 수도 있고 다양한 디테일 안에 이런 선택 옵션들이 있습니다. 피직스 피직스 벽에 물리도 적용할 수 있네요. 렌더링 그림자 들이우기 그림자 들이우기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림자 들이우기를 안 하면 이 벽에서 그림자 들이우기를 안 하면 그림자가 사라지네요. 오 에헤 이런 라이트 세팅 렌더링 세팅까지도 가능합니다. 고급 다이나믹 직전광 영향을 없애볼까요? 별 티가 안 나네요. 디스턴스 필드 라이팅 영향 별 표가 안 나고 다이나믹 섀도우 다이나믹 섀도우를 없애니까 표가 팍 나네요. 실시간에 그 디렉셔널 라이트에 의한 그 그림자가 켜지고 꺼질 수 있네요. 이런 다양한 또 설정도 가능하답니다. 고급 레이트레이싱 텍스처 스트리밍 이렇게 디테일 쪽에서 이런 선택된 액터들을 디테일하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단계 배치된 액터 편집하기 단계 완료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빌드 프로세스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플레이를 하면 되겠네요. 카메라가 플레이 스타트에서 나왔기 때문에 바닥으로 파고 들어가진 않네요. 내가 벽 같은 데 부딪히니까 이렇게 해서 월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바닥이 없는 데에서는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기서는 이게 디폴트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나 봐요. ESC 플레이어 스타트를 테이블 앞에다가 한번 설치해 볼게요. 좀 아까 전에 딴 데가 있으니까 헷갈렸어요. 플레이어 스타트 이렇게 테이블 앞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게임의 실행 레벨을 플레이하면 방향이 이쪽으로 보게 되어 있네요. 그럼 회전을 줘야 되겠네. 이런 설정도 있습니다. 회전을 줘야 됩니다. 보는 방향이 회전을 줘야 되게 되어 있네요. 보는 방향을 90도 회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쪽으로 봤죠. 90도 회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쪽으로 보겠죠. 그러면 빨간색이 X인데 X 방향인데 X의 반대 X의 마이너스 방향으로 보게 되는 거네요. 한번 해볼까요? 이쪽을 또 보네.
저장을 해야 되나? 카메라 다시 여기서 2벽을 받잖아요. 그럼 90도를 더 돌려야 되나? 예, 90도를 더 돌려야 되나 봐요. 예. 90도를 더 돌리기 위해서 회전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네. 카메라 카메라 플레이어 스타트에는 X, Y, Z 방향이 표시되어 있고 거기다가 플러스로 플레이어 스타트 기즈모라 그랬나요? 기즈모에서는 이 보는 방향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파란색보다 더 옅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하면 딱 생성이 됐을 때 테이블 쪽을 보게 되겠죠. 테이블 중앙으로 보게 하려면 조금 또 왼쪽으로 이동을 시키면 되겠네요. 조금 더 이동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너무 많이 갔네. 중앙에 테이블이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바닥 충돌도 지금 디폴트로 하고 있어요. 가다가 이 정도면 예전에 제가 설명했었던 다이렉트 X 예제의 엔진 예제 정도, 미니 엔진 예제 정도로 지금 만든 게 되네요. 뚝딱뚝딱 만드니까 미니 예제 정도의 그런 월드를 만들었습니다. 툴이 이렇게 잘 되어 있으니까 금방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플레이도 해봤습니다. 단계 완료. 빌드 프로세스 실행하기 끝났습니다. 6번까지 제가 단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직접 실습 해보기 시간인데요. 직접 실습 해보기는 지금까지 여러분은 레벨 라이팅을 빌드를 만들고 에디터에서 플레이 기능을 사용하여 게임을 미리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각 단계의 목표는 얼리얼 에디터에서 레벨을 생성할 때 가장 일반적인 작업 수행 방법을 빠르게 익힌 것인데요. 다른 문서들을 참고해서 직접 다양한 또 다른 작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걸 해보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직접 실습해 보세요. 레벨의 라이팅을 달빛에 비치는 야간신으로 변경합니다. 다른 방을 추가하고 첫 번째 방과 연결합니다. 이런 연결할 수도 있겠죠. 레벨의 라이팅을 달빛이 비치는 야간신으로 변경합니다. 이건 달빛이 비치는 야간신. 뭔가 라이트를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추가한 연결된 방을 높이 올리고 계단으로 연결합니다. 방을 하나 만들고 추가를 했으면 올려서 계단도 연결하고 레벨을 꾸며봐라는 거죠. 숲을 소파, 선반, 정문을 추가합니다. 그래픽적인 그런 기획적인 그런 레벨에 대한 그런 디자인이 나오면 그래픽에서 이런 추가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프로그래머를 하면 본인의 포트폴리오라든지 예제를 만들 때 이러한 작업을 기본적인 작업은 해야 되겠죠. 다른 색상으로 빛나는 다른 종류의 라이트를 추가하십시오. 라이트를 또 여러 가지 테스트해 보는 거고요. 일부 액터에 다른 머티리얼을 사용합니다. 아까 전에 엉클준이 했듯이 다양한 머티리얼도 한번 활용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퀵스타트에서 살펴본 내용에 대해 다음을 참조하세요. 레벨 에디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레벨 에디터 문서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뷰포트에 대해서는 또 뷰포트 참조하시고요. 레벨 에디터 모드를 확인하시고요. 레벨 에디터 모드가 뭐죠? 기본 뭔지 한 들어가 보죠. 저도 모드 뷰포트 모드 레벨 에디터 뷰포트에는 수많은 시각화 모드가 있어 이를 이용하여 씬에서 처리되는 데이터 유형을 확인하고 오류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뷰 모드에는 자체 단축키가 지정되어 있지만 뷰포트의 뷰 모드 메뉴에서 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뷰포트의 뷰 모드 뷰포트의 뷰 모드 뷰포트의 뷰 모드, 뷰포트의 뷰포트 옵션, 원근, 라이팅 포함, 뷰 모드가 있네요. 라이팅 포함, 언릿, 언릿 하니까 라이트가 빠져버리네요. 와이어프레임, 와이어프레임들을 볼 수 있고, 이 뷰포트 모드입니다. 뷰포트, 디테일 라이팅, 디테일 라이팅, 라이팅만, 리플렉션, 반사, 플레이어 콜리전, 콜리전만 표시해 주네요. 이 콜리전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디폴트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캐릭터가 통과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다양한 또 뷰 모드가 있습니다. 이런 걸 테스트 해보라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엉클준과 함께 레벨 디자이너 퀵 스타트를 한번 실행해 봤습니다. 목차가 이렇게 쭉쭉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요. 6번까지 실제로 작업을 해 봤습니다. 직접 실습해 보세요. 한번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하게 맵도 에디팅 해보고 다양한 라이트도 수정해 보고 뷰 모드도 한번 바꿔보고 그렇게 하면서 언리얼 툴에 언리얼 에디트에 좀 더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으셨나요? 즐거우셨나요? 언리얼 에디터 상에서 간단하게 미니 엔진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상당히 툴이 잘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레벨 디자이너 퀵 가이드를 퀵 스타트를 통해서 언리얼 에디터의 기초를 한번 익혀봤습니다. 다음은 또 엉클준과 함께 이제 엉클준이 프로그래머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여기 실습 부분에서 다뤄볼 부분이 프로그래밍 및 스크립팅 이쪽에도 실습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 인터랙티브 경험 제작 뭐 이런 것도 좀 더 심도 있게 단순하게 그냥 라이트 인터랙티브 뭐 그거 있지만 실제로 게임에서 서로 공격하고 맞고 에너지 깎이고 이런 게 여기서 실습할 수 있겠죠. 그리고 캐릭터 애니메이션에 대한 그런 이론
예, 그런 것들도 한번 다뤄볼 수 있을 텐데요. 예. 다음 시간에는 이 프로그래밍 및 스크립팅 이 부분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습 가능하면 또 해볼 거고요. 예, 오늘은 이렇게 해서 아주 버추얼 월드 제작 아주 예, 빠르게 스타트할 수 있는 레벨 디자이너 퀵 스타트를 한번 실습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또 시청해주신 또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점점 더 언리얼 이런 실습과 이런 문서들을 자주 이렇게 보면서 좀 더 언리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계속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엉클 준 방식은 A부터 Z까지 쭉 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선택과 집중이 있고요. 그리고 언리얼의 그 파워풀한 걸 느끼면서 거인의 어깨에 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선택적으로 선택한 부분에 있어서 깊게 또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뭔가 서로 간의 그런 차별화 또는 서로 간에 분명히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이 그 부분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면 좀 더 그 아웃풋이 집중도 있는 그 분야에서 나올 더 좋은 그런 예제라든지 포트폴리오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엉클존 생각합니다. 언리얼 엔진 거대합니다. 하지만 그 거인과 맞짱 떠서 이기려고 생각하면 바로 낮아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인과 사이좋게 거인의 어깨에 타서 또 이렇게 게임 월드로도 나아가 보는 그런 방법이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엉클준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엉클준이었습니다. 엉클준 스테이크 앤 아트 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기세요.